안녕하십니까, 카다기 곤잘로입니다. 오늘은 더 뉴 레이를 준비해봤습니다. 아쉽게도 이 차도 2022년형은 아니고요, 저희가 짬바구니에서 2022 레이 베스트 셀렉션을 다룬 적이 있었죠. 베스트 셀렉션이랑은 또 어떻게 다른지 이 차를 보면서 그 차이점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레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앞모습부터 보실게요. 전면부입니다. 일단 2022년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형 엠블럼이 달려있죠. 그런데 구형 타실지라도 이 부분만 바꾸면 신형 엠블럼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일이 빠진 헤드램프, 그리고 이 포그램프는 안개등은 깡통 빼고 다 들어갑니다. 바꿔 말하면 베스트 셀렉션도 있단 말이겠죠. 그리고 LED 사이드 리피터도 깡통을 제외한 나머지 트림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기본형 같은 경우는 여기 핸더에 붙게 되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14인치 알로이 휠, 프레스티지 트림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휠이고요. 저희가 다뤘던 베스트 셀렉션 같은 경우는 15인치 알로이 휠이 기본입니다. 일반형 테일램프 전구 타입이고요. 스타일 옵션을 넣으면 LED로 바뀝니다. 그리고 레이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 부분이겠죠. 조수석 B필러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드나들기도 편하고 짐 싣기도 좋고, 그런데 반대로 운전석 쪽은 이렇게 B필러가 있죠. 저기 보시면 조수석 문도 90도로 활짝 열려요. 개방성이 되게 좋고, 이렇게 90도로 접히죠.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오냐면 네, 이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제 차가 아니어서 말을 못하겠지만 공간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들어온 김에 실내도 한번 바로 볼게요. 실내에서는 베셀이랑 좀 차이가 나죠. 가장 먼저 차이 나는 건 이 모니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8인치 내비게이션이 있는데요, 베스트 셀렉션 같은 경우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기본이죠. 대신에 내비는 옵션으로 따로 설정할 수 있지만 베스트 셀렉션 같은 경우는 프로토 에어컨이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수동식 에어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변속기에 캐스퍼랑 모닝과는 다르게 수동 변속 모드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래서 엔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앞좌석 열선 있고요. 베스트 셀렉션 같은 경우는 여기에 후석 열선도 들어가요. 그리고 이 센터 콘솔도 그 수납함이 있는 좀 더 고급형으로 바뀌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빠졌습니다. 빠지면 베스트 셀렉션이 아니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 운전대 같은 경우는 기본형은 일단 열선 스티어링 휠이 불가능하고요. 중간급인 프레스티지부터 가죽 열선 스티어링 휠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여기 열선 버튼이 있죠.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YG 옵션을 넣어야만 들어갑니다. 차로 유지 보조는 없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랑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운전자 주의 경고를 드라이브 YG 옵션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시트도 지금 보시는 바와 똑같습니다. 가운데 컬러가 그레이 컬러죠. 그레이색이야. 이 부분은 그리고 슬라이딩도 가능합니다. 베스트 셀렉션도 이렇게 슬라이딩 폭이 되게 크죠? 레인지가 대부분은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여기 컵홀더도 있었어. 좋네요. 폴딩도 가능합니다. 베셀 같은 경우는 6대4 분할 폴딩이 가능하고요. 폴딩하면 이렇게 이런 부분도 덮개를 씌워놨네요. 고급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게 있다는 거. 여기서 이렇게 한번 누워봐 줄 수 있어요? 여기서요? 네. 아까 여기 10월 여기가 머리? 예. 아이고. 공간은 충분한데요. MRI 찍는 느낌? 가슴이 너무 올라오는데? 약간 MRI 느낌이 살짝 납니다. 근데 뭐 공간은 진짜 좋네요. 캐스퍼보다 저는 레이가 더 여유로운 것 같습니다. 올릴 때는 이렇게. 캐스퍼와 비교가 목적은 아니지만 뒷좌석에 앉았을 때 시트 리클라이닝, 각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캐스퍼에 비하면 뒷좌석이 넓긴 넓습니다만 캐스퍼만큼 편한 느낌은 아닙니다. 책자성이. 네? 안녕. 네. 버튼 신용팩 같은 경우는 기본형에서 옵션이죠. 프레스티지부터는 기본이고요. 네, 이게 디지털은 아니고 약간 뭐 카시오 느낌의 네, 계기판입니다. 네. 뒷자리 애들 자는지 안 자는지 볼 수 있는 이런 거울, 뭐라 그러죠 이걸? 컴퍼세이션입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 데이 앤 나잇 룸미러예요. 하이패스가 빠진 버전이고,
이렇게 유보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버튼이 있긴 합니다만 ECM 룸미러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경차다 보니까 이 좀 사출 흔적이 많이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다른 차에 비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럼 주행하면서 레이의 특징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네. 끝! 네, 주행을 해보면서 레이의 성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경차를 좀 많이 시승을 하고 있고 많이 다루고 있는데 앉았을 때의 느낌이 좀 새로워요. 일단 뭐 시야는 말할 것도 없고 공간 면에서도 지금까지 저희가 최근에 탔던 그런 경차들과는 다른 이미지를 풍깁니다. 특히나 이 A필러가 굉장히 앞으로 쭉 나와 있고 대시보드도 상당히 좀 널찍하게 펼쳐져 있고 캐빈룸 자체가 넓다 보니까 생경한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레이가 2011년 겨울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사실 레이를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차거든요. 10년 동안 개선이랄 게 사실 크게 없어서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차 자체의 상품성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성격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파워트레인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역시나 카파 1.0L 가솔린 엔진이 얹혀져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시승했던 캐스퍼랑 그리고 가장 최근에 타봤던 모닝이랑 파워트레인의 그 뿌리는 똑같은데요. 역시나 스펙도 똑같습니다. 76마력에 시대 토크는 9.7kg 포스미터. 사실 달리기 성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 정도의 스펙이죠. 그런데 똑같은 파워트레인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캐스퍼랑 그리고 모닝 어반이랑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더 뉴 레이가 조금씩은 다른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17인치 휠을 달았던 캐스퍼의 경우에는 가속이 많이 둔했죠. 그리고 모닝 어반 같은 경우는 가속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효율도 좋았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더 뉴 레이 같은 경우는 뭐 기대했던 것만큼 나갑니다. 빠르다 느리다를 논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17인치 휠이 달렸던 캐스퍼에 비해서는 14인치 휠을 단 더 뉴 레이가 가속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지금 이 레이 같은 경우는 모닝 그리고 캐스퍼와는 다르게 이 변속기 단수를 수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엔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물론 이렇게 변속할 때 좀 울컥거리긴 합니다만 엔진의 힘을 조금은 더 운전자 의도대로 끌어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RPM을 올려서 느리긴 느려요. 변속기가 아주 느리긴 느립니다. 다운시프트, 이제 바뀌었죠. 그런데 엔진음은 모닝이랑 캐스퍼에 비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편입니다. 뭐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엔진룸이랑 이 캐빈룸 사이에 격벽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음색이 썩 좋은 타입은 아니에요. 좀 칼칼거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좀 예민하신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은 드네요. 정숙성도 썩 좋은 수준은 아닙니다. 뭐 어쩌면 캐스퍼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캐스퍼에 비하면 외부 소음이 좀 더 적극적으로 들리는 느낌이고요. 특히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비교적 큽니다. 어떨 때는 뒤쪽이 막 이렇게 노면 안 좋은 곳 지나가면 털털털털 거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내죠. 이렇게 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소리가 이 캐빈룸 승객석 안에서 실내에서 좀 맴도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캐스퍼는 의외로 정숙성이 좋았어 가지고 모닝 어반도 뭐 나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레이는 그들에 비해서는 좀 더 소음이 정숙성이 나쁘다라는 게 눈에 띄고요. 승차감도 약간은 아쉽긴 합니다. 물론 지금 시승하는 차가 새 차가 아니고 뭐 주행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하체의 컨디션이 100%는 아닐 수 있죠. 아닐 수 있지만 누적 주행거리가 지금 42,000km를 돌파한 차인데 댐퍼가 약간 터진 차처럼 느껴져요. 좀 많이 과하게 물렁거린다는 느낌? 차가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좀 많이 기우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물론 위험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댐퍼가 좀 터진 차처럼 물렁물렁 하다 보니까 심적인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썩 좋은 승차감은 아니다라는 거. 개인적으로는 캐스퍼의 승차감이 되게 좋았었던 기억입니다. 경차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캐스퍼가 오히려. 많은 분들이 연비 걱정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연비 같은 경우는 14인치 휠 기준 리터당 13km 정도 달리고 있고요. 지금 트릭 컴퓨터 상에서도 이렇게 시내를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뚝방길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리터당 13.7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승했던 모닝 같은 경우는 리터당 한 16도 가기도 했었거든요. 간선도로 달릴 때는 진짜 리터당 16, 17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보다는 확실히 안 좋지만 제가 걱정했던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박스형이고 바람의 영향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리고 공차 중량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모닝에 비해서는 한 150kg 이상 무겁죠. 그래서 연비가 엄청 안 좋으면 뭐 어떡하냐, 인터넷상에서는 레쿠스라는 말도 있던데, 그런데 이렇게 일상에서의 연비는 이렇게 리터당 14kg가 찍힐 만큼 아주 나쁘지는 않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전반적인 총평은 공간 면에서는 확실히 다른 경차에 비해서 장점이 있다, 특색이 있다. 연비도 레쿠스라는 별명이 왜 붙었는지 모를 정도로 연비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건 운전하기 나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멈췄다가 출발할 때 가속감도 걱정했던 정도는 아니다. 확실히 경차에는 작은 휠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소음, 정숙성 부분이라든지 승차감 부분은 경차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승차감 같은 경우는 이 차가 새 차가 아니어서 하체 컨디션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게 느낀 걸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떻게 말하면, 바꿔 말하면 주행거리 42,000km 뛴, 뭐 40,000km 뛴 중고차를 사면 약간 헐렁한 느낌의 승차감을 준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바꿔 말하면. 이 점이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그럼 더 뉴레이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